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베링 해협 아래에서 연결하겠다는 초대형 해저 터널 구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와 타스 통신에 따르면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CEO는 러시아 추코트카와 미국 알래스카를 잇는 이른바 푸틴 트럼프 터널 설계 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협정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예프 CEO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해외 투자 경제협력 특사로 이 사업을 양국 간 가장 큰 인프라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베링 해협 터널이 완성될 경우 유라시아 대륙과 미주 대륙이 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단순한 교통망을 넘어 미국과 러시아 관계 개선의 상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구상은 지난해 10월에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터널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약 70마일, 113km 규모의 터널을 8년 안에 만들 수 있고 총 사업비도 8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65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지만 머스크의 터널 굴착 기술을 활용하면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베링 해협 터널 제안에 대해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해당 구상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러 경제협력 논의가 우크라이나 문제와 분리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현재까지 주로 러시아 측 설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설계 단계를 마무리하길 희망하고 있으며 실제 건설 여부는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링 해협 터널은 대륙을 잇는 꿈이자 전쟁과 제재로 얼어붙은 미러 관계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자본, 외교적 신뢰가 모두 맞물려야 가능한 사업인 만큼 이번 협정이 실제 건설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하나의 거대한 구상으로 남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선을 따라 이동하는 뱀 형태 로봇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 로봇은 중국 윈난성 쿤밍 지역의 배전선로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선을 나선형으로 감싸며 이동하면서 손상된 전선, 마모된 부품,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머리 부분에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가 장착돼 있고 전력선 위 장애물도 뱀처럼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다관절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이번 로봇 투입은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인 가오카오 기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가오카오는 중국에서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꼽히며 올해는 약 129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했습니다. 시험장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전력 당국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첨단 점검 장비를 투입한 것입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 로봇뱀은 공항 인근 비행 금지 구역에 있는 시험장 주변 배전선 약 130km를 점검했습니다. 기존 수동 점검 방식보다 효율이 약 3배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압 전선 작업의 위험을 줄이고 점검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 로봇은 기존에 널리 활용되던 드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공항 주변 비행 금지 구역에서는 운용이 제한되고 고압 전력선의 전자기 간섭이나 악천 후 배터리 문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뱀 로봇은 전선을 직접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비행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꼬리 부분 장치를 통해 점검 중인 전선에서 전력을 비접촉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쿤밍 전력공급국은 가오카오 기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뱀 로봇 외에도 로봇견, 드론, 감시 카메라 등을 함께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력망 관리가 사람 중심의 현장 점검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실시간 감시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이번 실험은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 국가적 행사와 도시 기반 시설을 지키기 위한 전력 관리 방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력 수요가 늘고 전력망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로봇이 전선 위를 기어다니며 도시의 전기를 지키는 장면은 앞으로 더 흔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상적인 신체 움직임이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직접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 복근이 수축할 때 생기는 압력이 뇌 척수액의 흐름을 실제로 밀어내는
물리적 작용을 한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패트릭 두루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를 통해 신체 활동과 뇌 건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이광자 현미경과 마이크로CT 등 첨단 영상 장비를 활용해 움직임 직전의 뇌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쥐가 몸을 움직이기 직전 복근이 짧게 수축하는 순간 뇌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복근이 조여지면 복부 혈관이 압박을 받고 이 압력은 혈액을 척수와 뇌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연구진은 이 과정을 유압 시스템에 비유했습니다. 복부에서 발생한 압력이 척추 정맥총을 통해 전달되고 두개골 안의 뇌를 아주 조금 움직이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이 미세한 움직임은 뇌 척수액의 흐름을 유도하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뇌 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감싸며 영양을 공급하고 대사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체액입니다. 연구진은 복근 수축으로 생긴 압력이 뇌 척수액 순환을 활성화해 뇌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패트릭 두르 교수는 이 현상을 더러운 스펀지를 물속에서 짜내는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뇌는 액체가 흐르는 부드러운 스펀지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복부 압력으로 뇌가 미세하게 움직이면 내부 체액이 순환하며 세척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강도 높은 운동이 아니어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어서기 전 몸을 지탱하거나 한 걸음을 내딛기 전 배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정도의 가벼운 복근 긴장만으로도 압력이 전달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취된 쥐에게 약한 복부 압력을 가했을 때도 뇌가 움직였다가 압력이 사라지면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동물 실험을 기반으로 한 만큼 인간에게 같은 원리가 어느 정도 적용되는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걷기, 일어서기, 몸을 움직이는 일상적 행동이 뇌 척수액 순환과 뇌 노폐물 제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줄이고 가벼운 움직임을 자주 반복하는 습관이 뇌 건강 관리의 새로운 실천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땅속 곰팡이 네트워크가 지구 생태계를 떠받치는 숨은 기반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곰팡이의 가느다란 실 같은 조직, 즉 균사들이 식물 뿌리와 연결돼 물과 영양분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식물에게서 탄소를 받아 땅속에 저장하는 거대한 지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의 저스틴 스튜어트 박사가 이끈 국제연구진은 전 세계 수지상 균근균의 전체량을 처음으로 추정해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이 수지상 균근균은 식물 뿌리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 나뭇가지처럼 갈라진 구조를 만들고 식물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곰팡이류를 말합니다. 연구진은 숲, 초원, 사막, 습지 같은 9개 생태지역에서 나온 기존 연구 322건과 16,000개가 넘는 흙표본 자료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분석 방식인 머신러닝 모델과 로봇이 측정한 3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더해 전 세계 땅속에 균사가 얼마나 촘촘히 퍼져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지표면에서 15cm 깊이 안에 있는 수지상 균근균의 균사를 모두 이으면 약 11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구와 태양 사이를 약 7억 3천만 번 오갈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양입니다. 탄소 무게를 기준으로 볼 때 표토 15cm 안에 있는 균근균의 전체 생물량은 인류 전체 생물량의 4배에서 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작은 티스푼 하나 분량의 흙 속에도 최대 10m 길이의 균근 네트워크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 곰팡이들은 식물이 뿌리만으로 닿을 수 있는 범위보다 최대 100배 넓은 지역에서 물과 영양분을 끌어옵니다. 식물이 필요로 하는 인의 최대 80%, 질소의 최대 20%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균근균은 식물로부터 해마다 약 10억 톤의 탄소를 받습니다. 이를 이산화탄소로 바꾸어 계산하면 약 40억 톤에 해당하며 인류가 1년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11%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번 연구는 특히 초원의 중요성을 보여줬습니다. 산지 초원과 물에 잠기는 초원처럼 풀밭으로 이뤄진 생태계에서 균근균의 밀도가 가장 높았고 전 세계 균근균 생물량의 40%가 초원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농사를 짓는 경작지에서는 균사 밀도가 평균 47.3% 낮았습니다. 화학비료와 살균제 사용, 땅을 갈아엎는 농사 방식이 땅속 곰팡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기후와 환경 보전 논의에서
곰팡이류가 오랫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균근균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중요한 지역 대부분이 보호구역 밖에 있고 초원은 숲보다 더 빠른 속도로 농경지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탄소 순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하늘과 바다, 숲뿐 아니라 우리 발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 세계까지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